이재명 대표의 11월 중순 1심 선고 전까지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요. 이른바 검찰의 증거 조작과 표적수사를 막겠다면서 법 왜곡죄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고 표적 수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법원을 향해서 높은 형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높은 형을 구형했으니까 제발 유죄를 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압박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일단 이건태 의원인가요? 민주당 소속의 이건태 의원이 좀 발의를 검토 중인 이거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게 법 왜곡죄인데 강지연 변호사님. 네. 민주당이 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좀 더 간단히 풀어주면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취사 선택을 해서 예. 피해자에게 어떤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빼고 그리고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유죄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검사들을 지금 어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글쎄요, 이게 평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검사들부터 잡자라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발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안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 봐라,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기소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데 왜 대통령의 검사들을 싸고 도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정치 테러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개헌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다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러한 형태로서 지금 저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주셨을까?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 지금은 민주당의 어떠한 당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너무 과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검수완박 시즌2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그릇된 목적으로 법 적용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 왜곡죄. 오늘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 법 왜곡죄를 좀 우려한 듯한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무죄가 났다.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법안인데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 또 묵인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견해 차이가 재판에서 법리 오해, 사실 인정 간의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그 부분이 저해되지 않을까 심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기소 편의주의 말씀하셨는데 모든 범죄, 모든 증거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 적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은 조목조목 이 법의 맹점에 대해서까지 비판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래도 민주당은 이걸 처리해서 검사 왜곡죄 꼭 밀어붙이겠다. 법 왜곡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만약 그게 무죄가 나왔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으면 그런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발하지 않고 기소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억울한 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기소를 신중하게 하려면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에게는 근무 평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돼서 진술을 어떤 회유를 했다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변호사 없이 피의자를 신문했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출장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허위로 어떤 작성을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원론적으로 좀 차분하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경향도 있어요. 검찰이 이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보한 2,000장이 넘는 사진 가운데 유리한 사진 30장만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이거 검수완박 시즌2라고 했는데 그 주말 새에 격양된 반응을 쏟아낸 건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한 느낌이거든요. 구자랑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법 왜곡죄 민주당이 얘기할 때 판사, 사법부를 자극하는 거는 뺐어요. 검사들을 겨냥한 법 왜곡죄 얘기를 했는데 지지자들은 사실은 뭐 판례기라는 표현까지 썼고 아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담당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쏟아낸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짚어야 되는 게 보수 지지층에서도 판결에 승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는 우리도 승복할 테니 민주당도 승복하십시오 이런 발언 여러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려고 드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 발언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판례기다. 사실 저분들은 수사 기록을 보신 분들도 아니고 판결문을 보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지지한다라는 건 정치적인 것이고 사법은 법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판례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죄 판결 안 나오면 무조건 판례기로서 응징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을 지금 정치의 영역으로 뒤집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금 변론이 안 되니까 아예 판을 뒤집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결론을 끌어내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법 왜곡죄라는 것도 사실 독일에서도 1800년대에 등장해가지고 거의 사문화된 법이거든요. 독일법을 우리나라가 개수를 했는데 거기서 개수를 받아들이면서도 법 왜곡죄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직권남용죄 등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직권남용죄로도 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또 하나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검찰에 대해서 힘을 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예. 계속 목줄을 쥐고서 내가 원하는 사법적인 결과를 끌어내겠다라는 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통해서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사법적인 평가를 훼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관철시키면서 사법을 훼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 아까 저희가 화면에 그 이재명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뭐 판사들을 압박하는 아예 탄원서 내서 뭔가 제대로 된 판결,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이끌어내자 하는 여러 뭐 압박용 아니냐라는 화면도 잠깐 만나봤었는데 홍춘 부장님, 저 탄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온라인에서? 아니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대강의 내용은 뭐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뭐 구자령 변호사께서 보수 진영에서는 뭐 판사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 판사가 결국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이전까지는 결국 그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강성 지지층이 판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막상 기각이 되자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이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경찰이 2년이나 구형을 하고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때는 진보 진영 지지자들 중에서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예측하는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 보수 지지층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강성 지지층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있지만 이런 걸 부추기는 발언은 양쪽 모두 좀 자제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 재판은 반드시 두 분 변호사께서는 오늘 패널로 나오신 변호사께서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하신 예. 거지만 정치적 지위가 있는 원내대표나 여당의 대표는 최대한 이 재판과 관련돼서는 발언을 조심해 주시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양형 기준의 최대치의 구형 이후에 뭐 쭉 만나보셨다시피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경연장이 됐다라는 얘기와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응들, 이른바 법 왜곡죄라든지 강성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쭉 만나봤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그 결심 공판 때 저희가 미처 못다한 얘기 가운데는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 9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도 벌였었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이 영상도 재생이 됐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구자능 변호사님, 여기 뭐 주말 새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은 가수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도 인용했고요. 아이유 씨 예를 들며 혐의를 설명했다. 저 영상,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저 해당 영상 있을 때는 잠시 눈을 감기로 했다. 아무래도 유족 그리고 고인이 됐던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좀 이 장면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저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는 발언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산타클로스 복장 입고서 춤추는 거 봤을 때 피눈물 쏟았다 이런 발언했을 때 저도 같이 좀 울었거든요. 저게 굉장히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이 핵심 실무자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를 했던 것, 이것들이 다 지금 허위 사실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헤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소 사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김문기라는 핵심 실무자로부터 7회 이상의 대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의 보좌를 받았으며 굉장히 실무자였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껴넣어가지고 같이 골프를 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앞에 사실관계 2개를 다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마저도 허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냐 모르냐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건 공소장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주장하시는 거고요. 예. 업무 보좌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허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 아이유 발언이 그거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열애설이 났다라고 할 때 우리 뭐 정치인들도 스캔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 일면식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잖아요. 예. 거기에는 제가 그 사람이랑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커넥션 자체가 없습니다라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면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업무 보좌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시장 시절에는 전혀 교류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게 함께 있고 그거에 대한 허위 발언이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지고 깨트리지 못할 거면은 인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예. 공소장에 있는 거는 그 사실관계가 다 들어와 있고 다 기소된 내용입니다. 팩트 위주로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정 전략을 짤 수가 없었다는 구자랑 변호사의 저런 주장을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저는 검찰이 재판장에서 PPT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가요의 가사를 인용한다는 자체가 제가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사실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느껴지는데 아니 무거운 법정에서 저는 저러한 행태가 저는 과연 맞나? 저러니까 조금 정치 검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아이유와 된 비교도요. 저는 도대체 무슨 비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러한 내용을 듣고 판사께서 선고를 할 때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갸우뚱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아 이건 유죄구나, 이건 무죄구나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람을 아냐 모르냐 저는 이 질문 자체도 상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분을 아냐 뭐 대면 보고를 몇 회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예.
기초단체에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사실 100명이 넘고요. 또 이분들이 뭐 7회 정도의 어떤 보고를 받았다. 제가 예. 기초단체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 정도의 보고는 많이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물론 구 변호사께서 검찰은 아닙니다만 아이유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설 부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잖아요. 예. 아이유 씨 같은 유명 연예인이 있어요. 예. 근데 누군가하고 열애설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사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면은 열애설의 사실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어느 카페에서 만났고 누구랑 뭐 통해가지고 소개를 받았고 이런 사실관계가 쭉 폭로기사처럼 났는데 예.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실관계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선 대면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골프 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체를 부정하는 허위 발언으로서 내 인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짚은 것이고 예. 그래서 대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검찰이 추궁하는 마지막에 그 증인신문도 그래서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직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3급 핵심 실무자고 핵심 실무자였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시인을 했어요. 내가 대장동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개받아가지고 경기지사 때 통화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남시장 시절에도 굉장히 핵심 실무자였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골프에 대해서도 사진에 대해서 뭐 조작이지요 이러면서 골프 친 적 없다고 발언했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다 사실관계로서 거짓말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 지금 하나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명 부탁드려봤는데 이제 대장동 의혹과 본인이 거리가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로 치부해본 거다. 구 변호사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오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새민주당인가요?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확히 전병헌 대표도 이거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후 변론. 전병헌 대표 저 말을 저희가 한번 제가 읽은 이유는 아마 이어지는 주제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새민주당에서도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거짓말이다. 오늘이 9월 23일이고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9월 30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 위중교사 혐의의 결심 공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유죄 확정 중에 대선 출마 공부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후회는 없으세요? 결심 공판 끝나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들어갈 때는 이제 검찰의 주적 수사 이런 정도의 검찰 비판을 했었는데 강재헌 변호사님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이 9월 23일 월요일이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위중교사 사건 결심 공판. 뭐 여기서도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뭐 검찰의 구형 이재명 대표 최후 변론도 예정이 네. 돼 있을 텐데 뭐 각기 다른 수사팀이 합니다만 검찰은 위중교사 이 결심 공판에 좀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은 분명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 2가지 재판이 이번에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30일 날 결심이 예정되어 있는 위중교사 사건이 어떠한 법 논리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 사건이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이 됐던 사건입니다. 일단은 9월 30일에 결심을 하면 그날 선고기일이 잡힐 것인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2가지였잖아요. 백현동 사건 그리고 또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건 이것들이 있어서 8주 뒤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주 뒤 정도로 잡히는데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 뒤로 잡거든요. 근데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양형 기준표상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경우도 2년형을 검찰이 구형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증 교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기준표를 봤을 때 이 위증 같은 경우에는 본범보다도 오히려 교사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라는 그 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김진성 씨는 이번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예.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증은요, 지금 이 양형인자에 있어서 교사한 경우가 가중 요소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중 요소로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 상으로 10개월에서 3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아마도 이번에도 검찰이 이 정도 수준에서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위증 교사도 검찰이 징역 2년 정도를 구형할 수 있다. 10월에서 3년 사이로 가중되는 경우에는요. 예. 양형 기준표상으로 10월에서 3년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아마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을 때는 피선고권이 박탈이 되게 되거든요. 예. 여기에 있어서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양형 기준 최대치 구형 검찰 2년 구형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